근육세포 활동의 구조대 크레아틴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크레아틴은 음식, 주로 고기와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이다. 몸에서도 생성되며 주로 간과 신장에서 만든다. 크레아틴이 근육의 힘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근육세포 내의 활동 때문이다. 에너지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P가 대폭 줄어들 때 이 ATP를 구제하는 것도 크레아틴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크레아틴은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화학물질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인산염이라는 물질을 저장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에너지원인 ATP를 통해서 빠르게 점점 10초 안에 근육이 탄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할까? 그렇다면 음식 섭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남겨보려고 한다. 앞장에서 소개했던 혈당의 손상 효과, 당화 반응을 떠올려보자. 그와 똑같은 손상 효과가 근육의 콜라겐 화합은 물론이고 근육 단백질 내에도 발생한다. 이 손상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지만은 앞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근육의 재형성은 나이와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당화 단백질이 대기하고 있다. 설치류와 인간의 배양된 근육세포에서 당화 단백질의 수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제대로 기능도 못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증을 유발한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포도당 수치가 내려간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활성산소 배출이 증가한다. 이 활성산소는 약한 스트레스 요인, 즉 호르메시스의 역할을 하여 활성산소 신호로 인한 적응 반응이 활성이 된다. 추가 정보로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비타민 D의 역할. 비타민 D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요상한 영양소다. 엄밀히 따지면 비타민이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포유류가 매일 필요한 양을 햇빛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다. 햇빛을 받은 피부 속에서 콜레스테롤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부에 다뤘다. 별로 복잡한 것은 없긴 해도 피부에서 만들어지거나 비타민 D를 함유한 음식이 거의 없어서 보충제로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에 간과 신장에서 반드시 활성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방법으로 비슷한 두 개의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각각의 전문 용어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그냥 비타민 D라고 부르겠다. 비타민 D의 주요 역할은 체내에서 칼슘과 인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육을 늘리려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의 일부 원인은 근육 단백질과 근육 단백질 분해 사이의 불균형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 분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두박근이나 삼두근같이 근육 전체를 수축시키는 것은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두 종류의 근육 내 단백질이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단백질의 합성이나 생성이 지나치게 많이 줄어서 단백질 분해 없이 이 요인만으로도 노화와 관련된 손실을 설명할 수 있다. 운동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운동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이제는 근육 감소증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라고 생각할 때 만약 규칙적으로 운동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운동을 대체할 방법이 있을까? 지금쯤에 아마 알겠지만은 운동이 주는 많은 효과는 운동이 근육의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반응으로 복구 시스템이 가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근육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 하나가 바로 전기자극법이다. 신경근 전기자극, 근육 수축을 일으키기 위해서 표면자극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 것으로 운동선수, 어린이 그리고 여러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호르메시스, 즉 모든 스트레스에는 운동처럼 유익한 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모든 스트레스는
일부 연구를 통해서 과도한 지구력 운동은 실제로 늙은 쥐들의 운동신경세포 회복과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8시간을 달렸던 쥐들에게 얻은 결과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사람이 긴 시간 동안의 고강도의 유사 운동을 할 경우에 심장이 손상이 된다. 그러니 나이가 들서 지구력 운동보다는 저항력 운동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지구력 운동보다는 저항력 운동이 낫다고 볼 수 있다. 근육에 유익한 운동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부터 심장의 건강까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알려졌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히 근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지 않다. 최근 한 연구에서 세 그룹들을 비교하면 운동 단위, 즉 이번 장 앞에서 소개했던 근육량 단위는 연료의 차이를 검사했다. 평균 25세인 청년 그룹 그리고 평균 연령이 65세의 노인들 운동하지 않는 노인 그룹과 이렇게 해서 모든 운동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개 1시간에서 몇 시간 장시간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빨리 걷기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배출하는 활성산소 양이 적어서 항산 시스템이 쉽게 제거된다. 긴 시간 운동을 하면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와 항산 물질의 생산이 촉진되는 동시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낮아진다. 예를 들면 VO2 max 80에서 100% 정도로 전력 질주나 무거운 역기 들기 등의 고강도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 고강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근육 감소증을 줄이거나 되돌리는 조정 방법은 노화에 따른 근육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다. 바로 앞에서 운동의 역할을 소개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이 근육을 보호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방법과 탄탄하고 호리호리한 근육이 가진 여러가지 대서적인 유용성을 보여주는 일부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생식세포는 일회용 체세포 이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아주 많은 분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몸에는 약 37조 개의 개체세포들이 있다고 조사되며 이 숫자는 신체 내부와 표면에 살고 있는 5배 또는 그 이상의 미생물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면 신경세포, 근육세포, 골세포, 피부세포 등이다. 그런데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포들은 항상 3일하거나 대체된다. 우리 중에 6세 또는 16세에 가지고 있던 그 세포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생식세포는 다르다. 이것은 번식에 사용되는 세포. 난자와 정제로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난자와 정제가 수정의 단계에서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이 결합의 과정에서 염색체의 정확한 개수와 염색체 쌍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생식세포는 인간의 완전한 46개 염색체를 절반씩 갖는다. 유전자는 살아남아서 성공적으로 번식한 개체로부터 받은 것이다.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다음 세대가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 다음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개념은 노화에 대한 두 가지 이론, 바로 다른별의 축적 이론과 적대적인 다형 이론. 우리는 왜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가? 우리는 왜 바다 가지와 다르게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는 것일까? 인간은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연식이 오래되면 아무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해도 결국에는 망가지거나 낡아지는 자동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과 함께 쇠퇴하는 복잡한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 피부 지지대 콜라겐은 어떻게 변할까? 콜라겐은 인간의 몸이 만드는 가장 강한 단백질의 하나로 피부 내의 세포와 조직을 지지하는 뼈대이다. 당화 반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단백질에 달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콜라겐 분자들과 연결은 더 뻣뻣해지고 유연성도 떨어진다. 결과로 피부는 더 쉽게 찢어지거나
멍이 들고 늘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이 떨어진다. 길고 탄성이 있는 섬유로 만든 두툼하고 푹신한 양탄자로 예를 들어보자. 그 양탄자에 먼지와 진흙이 엉겨붙어서 발로 밟으면 더 이상 튕겨 올라오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당화 콜라겐 기질이다. 당화 콜라겐이 20대 어린 나이에는 나지 않다가 당화 끈적끈적 유전자가 수명을 결정한다. 나이 들면서 퇴보하는 것을 두고 강구면 논란이 있다. 바닷가재 같은 일부 종은 나이가 들어도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바닷가재는 나이와 함께 계속 성장하다 결국에는 더 크고 새로운 껍데기를 만들기에 대사적으로 너무나 비경제적인 한계에 다다른다. 유청인 바닷가재 새끼는 모든 종류의 포식에 취약해서 어린 상태에서는 죽는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인간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지 않다. 중요한 구조 단백질이 콜라겐이다. 콜라겐은 마치 근무로 뼈대처럼 신체의 여러 구조 속에서 구조적인 지지대의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피부의 정말 중요한 단백질로서 서로 연결된 서로 섬유 조직들을 가지고 다른 피부 조직들을 고정시켜서 두껍게 짜인 양탄자 같은 3차원 그물망을 만든다. 우리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탄성이라는 환상적인 능력을 피부에 제공하는 강하면서 유연한 단백질이다. 진피를 구성하는 두 번째 단백질은 엘라스틴이다. 이름에서 풍기는 대로 피부에 탄력성을 주어서 늘어나거나 눌렀을 때 원래의 상태로 가지게 한다. 우리 늙는 이유를 진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노화는 무엇이냐, 왜 늙느냐, 피부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표피가 있고 모관 모공이 있고 진피가 있고 기저 이렇게 있는데 노화가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 걸까? 노화가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표피는 방수벽을 만드는 것이다. 방수벽이 막 열린다 이 말이죠. 지니가 이게 베스베넷은 진화 유전학 노화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전학자로서 듀크 대학교에서 동물생물학으로 학사학위 를 또 우등으로 졸업했고 마거나 우등 졸업, 콜로라도 볼도 대학교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콜로라도 볼도 대학교 행동 유전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같은 대학에서 30년째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다. 30년째 생물학, 유전학, 후생 유전학, 건강과 장수에 초점을 맞춘 50여 편의 논문을 여러 과학 학술지에 발표하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라디오 사이언스 쇼 하우 온 울스에서 제작하고 하기도 한다. 피부에 미치는 유전자의 영향은 바꿀 수가 있다. 경이로운 조직인 피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감각 감지기를 탑재한 투과성 있는 보호 장벽으로 성인 평균 몸무게의 약 16%, 무게로는 약 9kg을 차지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다. 이것은 우리의 체지방이 평균을 넘지 않을 경우이며 지방의 노화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다음 장들에서 다루도록 해보자. 15. 노화의 역행 베스베넷 최신 노화과학 활용법인데 퍼블리셔스 위클에서 강력하게 추천해서 30, 40대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노화란 이 시스템들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 붕괴의 일부는 질병과 부상으로 가속화된다. 이 모든 상해와 손상은 세포들이 이 붕괴를 바로 잡으려고 생성하는 엠토르의 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세포 성장 궤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초이지만 지나친 성장은 마치 내내 높은 RPM을 유지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킬 수가 있다. 너무 복잡하다고 푸념하며 전부 단념하고 초콜릿 케이크나 먹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읽어나가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생화학과 세포 생물학의 새로운 발전들 덕분에 노화의 조각골을 마치 RPM 올리는 높임 같다. mTOR가 높아지는 것은 그렇군요.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수많은 연동 시스템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를 만드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는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순서에 맞게 작동시켜 또 자가 포식과 단백질 항상성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호르메시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생긴 혜택이라. 자가 포식과 유사하게 호르메시스 역시 노화를 일으키는 과정은 아니지만 세포가 노화에 대항하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호르메시스가 이 장에서 소개했던 다른 과정과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호르메시스 세포와 조직이 굶주림과 같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확인하고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기세포 시스템이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줄기세포 시스템이 파괴되면 또 새롭게 살려내는 불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자가포식이다. 자가포식은 잠재적으로 혼동을 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가포식이 불필요한 것을 또 분해하고 또 재활용하는 역할이네. 성인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키우면서 개수를 늘린 후에 다시 주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유럽과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 중이며 여러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줄기세포와 다른 줄기세포들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기세포 병원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퇴행 과정에서 두 번째, 성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 장기나 조직 안에서 세포를 복원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직과 장기 속에 들어있다. 만능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거의 무기한 끊임없이 분열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배아세포로도 이 유형의 세포로 되면은 배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질병 치료에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문제는 줄기세포가 그 치료를 받는 사람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만능 줄기세포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 유도 만능. 배아줄기세포. 단일 세포인 수정란 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초기 세포는 모두 배아줄기세포다. 다시 말해서 이 세포는 성정적인 배아 조직과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배아줄기세포와 더 특화되어가는 세포를 만든다. 배아줄기세포를 만능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가 분열하여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궁극적으로 신경에서 근육과 피부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체줄기세포인데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장기나 조직 안에서 세포를 복원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래서 만든다는 거죠. 활동 중단 줄기세포 증가와 노화의 관계는 줄기세포는 어떤 유전적인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는 세포다.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는 우리가 가진 많은 세포 유형 중에서 어느 것으로도 아직 특화되지 않은 세포란 뜻이다. 끝없이 분열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유형의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전구세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구세포, 줄기세포는 뼈, 근육, 연골 그리고 다른 노화세포가 배출하는 많은 화학물은 염증을 유발한다. 이 화학물질이 주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포 노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소염제의 사용이다. 하루 안을 아스피린이라는 문구를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할머니들은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아스피린요법의 장단점을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넘어가기로 하고 세포 노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대부분의 세포에는 분열할 수 있는
헬스의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 세포분들은 손상된 세포들을 교체하고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 한계에 이르러서 분열을 멈출 때 그리고 일부 새 호르몬을 배출할 때 세포가 노화한다. 분열 능력이 멈추는 것은 세포 대부분 말단 소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지만 방사선 손상이나 염증 같은 다른 요인이 노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세포가 늙고 DNA 손상이 일어나면 세포 분열 계획은 멈추더라도 성장 계획은 줄어들지 않는 계속된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새로 등장했다. 노화와 만성 염증, 면역 시스템의 과잉 활성화 문제. 염증은 병원성 또는 손상된 세포들에 대항하는 면역 시스템 반응으로 병원균이나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회복을 활성화하는 것이 염증의 역할이다. 감염된 부위나 손상 조직의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 때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긴다. 첫 반응 세포들이 생성한 사이토카인,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 사이토카인, 아미노산 가형성의 mTOR가 활성해서 에너지 향상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노쇠, 줄기세포 이렇게 mTOR가 단백질 항상성을 만들어서 프로테아 좋은 자가 포식과 단백질 합성 등등.